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2023년 코레일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5시쯤에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원래 코레일 채용이 매년 3월쯤에 공고가 올라오고 4월 중순쯤에 필기를 쳤는데 올해는 한 달이나 빨리 올라왔습니다. 이쯤에 원래 취준생분들이 한창 즐기고 쉬고 있어야 될 때잖아요. 근데 약간 멘붕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채용 공고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여기 한국철도 2023년 채용 계획 사전 공개 1월 27일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 보면은 미리 보기 들어가서 이미 2월에 채용 공고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점을 공고를 해 놨었습니다. 물론 이제 27일에 1월 27일에 올렸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 사이트는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좋다. 이런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하반기에는 또 7월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2 월, 7월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상하반기에 가장 초탄을 쏘는 가장 먼저 채용을 시작하는 기업이 코레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래도 좀 빠르긴 했었는데 더 빨라졌습니다. 공고 브리핑하기 전에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이 저희 블로그인데요. 드림잡 컨설팅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강필승이라고 하고 저는 직업 상담사 자격이 있고 원래 입시학원 강사 출신이었는데요. 그만두고 보건 전력 공기업 인턴을 하고 보건이랑 철도 현직으로 있다가 현재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공공기관 취업 멘토로 활동해서 약 1년 동안 25 명을 담당해서 거의 대부분 인턴이나 계약직, 정규직까지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21년 3 월부터고요. 그 이후로 약 95명 정도 합격률로 따지면 뭐 78% 정도 합격시켜 왔습니다. 스펙트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만한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구급 공무원도 있고 뭐 이제 하나갤러리아나 비제프 리테일 같은 사기업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주로 하는 건 공공기관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가 또 밑에 있고요. 유튜브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코레일 샘플 문항을 지금까지 나온 거 다 풀었고요. 수자원공사 기출 문제라고 공개된 60 문항도 다 풀어서 연초에 올렸었고 민간 경력자 채용이랑 7급 필셋 여러분 많이 풀잖아요. 고거 상황 판단이랑 자료에서 2013 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거 다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NCS는 무료 강의로 제공을 유튜브에서 다 하고 있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이 무료 강의와 별개로 유료 모의고사 특강을 또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유료로 진행하는 거는 면접인데 이건 어차피 코레일 면접 특강도 열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드물게 싼 가격, 저비용에 서류와 필기, 면접 세 영역을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컨설턴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채용 브리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공고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뭐 생각보다 조회수가 낮네요. 바로 그냥 구글링에서 들어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예. 그 채용 홈페이지 바로 가기 여기 누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상반기 채용에 인턴 들어갈 거고요. 본인 뭐 운전, 전동차 뭐 자기 거 해당에 맞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상반기 채용형 인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선발 공고가 나와 있고요. 일단 쭉 같이 훑어볼게요. 예정대로 900명 가량 뽑는다고 했는데 896명이 나와 있고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무 영업, 일반 수도권 101명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죠? 엄청난 기회다 지금. 올해 상반기 진짜 잘 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도 쭉 보면은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는 거 맞고요. 요즘같이 좀 어려운 때에 공공기관에서 900명이나 채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본인의 직렬과 지역에 맞게 몇 명 뽑는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 경쟁도 권역별 모집인데 여기에 관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어쨌든 선발 분야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원 분야별 직무 소개서 붙임 요거 눌러보시면은 직무 소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자기소개서나 면접 대비할 때 반드시 이 직무 기술서에 있는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뭐 사무 영업만 예로 들었을 때
총무, 인사, 일반 사무, 사무행정, 요 단위에 대해서는 밑에 거를 쭉 읽으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직무 수행 내용 굉장히 친절하게 잘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사무직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무 영업이랑 이 수송이랑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직무기술서에 친절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이랑 좀 더 잘 맞고 잘 얘기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쭉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관제도 와 관제질 진짜 멋있네요. 네. 그렇고 이런저런 게 나와 있으니까 본인의 직렬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직무 소개 동영상도 있네요. 저도 미리 영상을 봤는데 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이 직무 기술서와 영상 잘 챙겨 보시고 여기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태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작성하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발 분야에 따른 전보 직무 제한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좀 잘 읽어 주세요. 공통사항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지원 권역 배치 후 10년간 전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권역별 근무지 범위는 부침 3에 나와 있으니까 눌러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 제한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채용 수준 6급이고 연봉은 3,400만 원 수준이다. 세전인데 성과 상여금은 별도다. 근무 형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교대 및 교번 근무가 이루어질 겁니다. 9 to 6 근무는 드물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지원 자격입니다. 입사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이 자격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력, 성별, 어학, 나이, 다행히 제한이 없습니다. 토익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에는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공기관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솔직히 필기 그냥 꽁으로 보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주저하지 마세요. "나 코레일 준비 안 할 건데요." 뭐 "아직 준비가 덜 돼서 NCS 보기 무서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꼭 지원을 해서 시험 경험, 실전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요렇게 강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쭉 내려서 보겠습니다. 뭐 스스로 본인이 아실 거예요. 관제나 본인 기술직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내가 그 자격에 충족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대 사항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자격증 붙임 후 참조인데 필기 시험에 하나여 가산 점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잘 챙겨 주셔라. 아마 하반기에도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내가 처음이어서 자격증이 좀 구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 붙임 후 참조해 가지고 7월 전까지는 만들어 놓으면 하반기를 노릴 때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체험형 인턴 우수 수료자는 2% 가산이 있다고 합니다. 채용 절차, 이제 채용 공고, 서류 검증, 필기, 면접, 신체 검사, 적성 검사, 채용형 인턴이기 때문에 임용 전 교육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임용이 됩니다. 해당 분야는 실기 시험 추가로 시행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필기 시험을 실기 시험으로 대체하는 분야가 있대요. 예, 요거는 부침 6을 참조해 달라. 여기 중요합니다. 채용형 인터넷 정규직 임용은요, 임용 전 교육기간 중에 평가, 실기나 이론 평가를 합니다. 이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좀 쉽게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왜냐면 신체 검사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공사에서 이 사람이 이 전형 단계까지 오는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인적 자원을 뽑아 가지고 교육시키는 데까지 돈이 꽤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정치만 넘으면은 아마 임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입사 지원서 접수는 13일 월요일 2 시부터 15일 수요일 2 시까지입니다. 근데 자기소개서 문항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아마 오늘 떴기 때문에 그 컨설턴트 분들이 슬슬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분석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렸다가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13일 월요일에 오픈됐을 때 하루 만에 쓰고 나머지는 이제 필기 공부하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한 3주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집중해 가지고 3주 동안 빡 필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서류 검증이라고 하잖아요.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적합, 부적합 그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성실하게 기재만 하면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쓰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거는 면접을 볼 때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소서가 중요한 것이지, 일단은 빨리빨리 쓴 다음에 필기 시험 합격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다음에 뭐 쭉 내릴게요. 스스로 읽어 보세요. 서류 검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 부적격을 따져 주는 것이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필기 시험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걸 이제 전공이라고 하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NCS라고 합니다. 출제 범위는 들어가면은 전공 범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NCS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만 해서 2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50문항을 보고 60분 동안 한 교시 안에 이 50문항을 다 칩니다. 보훈이랑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안 보고 NCS만 50문항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필기시험 점수는 면접시험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 50, 면접 50 이렇게 최종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필기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허들식으로 필기를 통과하면 다시 제로 베이스로 면접만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필기 꼴찌해도 상관없습니다. 커트라인 안에만 들면 꼴찌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밑에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실기시험도 나와 있습니다. 토목 그다음에 사무영업 중에 수송 실기시험이 있고요. 면접은 뭐 너무 뻔한 얘기니까요. 나중에 좀 자세히 제가 추후에 필기 합격자 나오면은 그때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성 검사, 신체 검사 나와 있는데요. 적성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해 줘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거는 너무 나중 단계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 보시면 좋겠고 임용 전 교육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채용형 인턴.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월 보수 200만 원 수준이고요. 뭐 월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규직 채용이 코앞인데요. 그쵸? 주 5일 근무 8시간 내외로 진행을 하고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해 준다고 하네요. 이게 복리후생이냐? 임용 전 교육 때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3.3%만 떼고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 자, 임용식이랑 근무제 배치 이거 되게 중요하죠. 배치 희망 소속을 조사를 하는데요. 근무제 배치는 채용형 인턴 성적 순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 받을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잘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되게 잘하는 거다. 교육 잘 받고 들어가야 신입사원들이 적응도 빨리 하고 업무 역량도 좀 갖추고 가지 않겠습니까? 좋고요. 숙소 제공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선발 일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이 공고가 올라가 있는 거고요. 입사 지원서 접수는 13에서 15일까지입니다. 서류 적격자 발표는 27일인데 이때 필기랑 실기시험 장소도 안내를 한다고 하네요. 자격증 제한 같은 경우에는 3월 7일에 되는 거고요. 필기 실기 시험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토요일.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공부하기 굉장히 빠듯해요. 예. 면접 대상자 발표는 3월 21일이고요. 지금 저는 일반직 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애 보훈 등등은 따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자격 가점상 서류 검증 마찬가지로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미제출자는 실기랑 면접 참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들만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21일에 그때 발표 나면 내가 합격자라면 그때 신경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면접 같은 경우에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 보고 합격자 발표는 1주 남짓이네요. 예, 18일, 4월 18일에 공개가 됩니다. 작년에 4월 16일에 필기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확실히 한 달이나 땡겨져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성 검사 있고요. 임용 전 교육은 5에서 6월 진행이 되고 이게 끝나면 또 여러분들이 입사할 때 그때 또 7월에 하반기 공고가 올라오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체험형 인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사무 영업 분야만 운영을 한다. 예, 그래서 500명 단위로 통상 일근 주말 집중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그 지원하실 때 인턴 체크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가능하면 웬만하면 인턴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렇거든요. 코레일의 자회사에 코레일 유통, 코레일 네트웍스, 코레일 테크 이런 식으로 있고 철도 기관 갈 수 있는 데 굉장히 많잖아요. 지방 공기업들 있죠.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뭐 부산교통공사, 공항철도도 있고요. 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에 하는 일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체험형 인턴 같은 거 해 두면은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다른 기업 그 철도 관련 기업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굉장히 큰 우위를 점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체험형 인턴도 신청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올라가 가지고 아까 자기소개서 문항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안 보고 넘어가 가지고요. 자, 입사 지원서 작성 시 자기소개서 제출 필수입니다. 온라인 작성을 한다. 당연한 얘기고 부침 7을 보면은 자소서 항목들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나와 있고요. 지향하는 바와 어떻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결국 이 지원 동기 관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여기 왜 왔니? 왜 지원했니?"를 물어보는 거고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율하는 본인만의 노하우와 이러한 노하우를 사용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든 학창 시절에 팀 프로젝트를 하든 아니면 인턴 때 발생했던 뭐 다 상관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중 고객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점과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작성해 주십시오. 고객 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개선 과제를 취준생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차피 취준생분들이 엄청 깊이 있는 대답을 못 한다는 거를 인사 담당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얼마나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요.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도움이 될지 뭐 당연하죠. 뭐 이미지 제고, 고객 만족도 향상, 안전한 철도 서비스 제공 뭐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코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전이나 미션, 주요 전략 과제 이런 것들 보고 쓰시면 좀 수월하게 쓸 수가 있겠고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입니다. 그 홈페이지에서요, 공사 속에 보면은 경영 가치 체계라는 데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시면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등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만 축소해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의 역량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좀 적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거는 면접의 참고 자료로 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들과 연관시켜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준생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네. 포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패기 있게 적어 주세요. 자, 밑에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400에서 700자로 작성을 해야 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원자 성명, 출생지, 회사, 학교명 등 개인정보사항 기재 불가해요. 자, 여기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땡땡 공사 등으로 자체 블라인드를 하라. 철도 운송 관련 기업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다. 그죠? 자소서 짜깁기 표절, 오기재, 단어, 문장 반복, 비속어, 지원자 간 유사도 등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실수를 워낙에 많이 해 가지고 경력이랑 경험사항 있잖아요. 이거 서류 처음 쓰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어려워하시고 서류를 여러 번 쓴 사람이더라도 구체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안 해 봤으면은 항상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경력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단계에서 증명서랑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일한 곳이 3.3%만 떼고 월급을 지급을 해요. 즉 4대 보험,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자격특실 확인서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학원 강사할 때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고객 응대고 다 커뮤니케이션, PR, 마케팅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에도 관련이 있죠. 근데 못 썼어요. 왜냐면 제가 있었던 학원이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경험사항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증빙만 안 할 뿐이지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 답변을 할 때 학원 얘기를 안 했냐? 아니요. 다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던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성과를 낸 경험이나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경험사항인데도 약간 주력 콘텐츠로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력 인정 안 돼서 뭐 걱정이다 이런 거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경험에 작성하시고 경력이랑 똑같이 자소서에 쓰고 면접에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경험사항 작성할 때는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지켜줘라. 학교명, 지역명, 기관, 회사명 기재 불가입니다. 자소서 작성 시 얘네는 자체 블라인드를 해라. 한국 대학교 이렇게 쓰지 말고 대학교라고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원한 직무와 상관이 없는 경험사항은 쓰지 말아달라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채용 공고 브리핑 해봤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냥 자기소개서랑 서류 빨리 써서 접수하고 남은 시간에 필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요 필기 합격하고 나서 같이 저랑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저는 뭐 전공은 다루지 않으니 NCS를 중심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25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코레일 샘플 문항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제가 촬영해서 올린 해설 영상들이 상위에 나올 정도로 취준생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제 그 유튜브 들어가서요, 보시면은 이 재생 목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들어가시면은 지금 우리는 코레일 샘플 문항을 빨리 좀 풀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응용 수리가 이번에 인크루트로 바뀌어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뭐 해 놓으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경력자 채용과 7급 피셋 상황 판단 해설이 요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제 강의의 가치는요, 이 문제 자체가 아니고 해설의 퀄리티거든요.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풀이를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모든 문제들을 해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샘플 문항이랑 피셋만 봐도 한 300 문항이 넘을 거거든요. 다 보기는 좀 힘드니까 피셋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 것만 좀 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기반을 쪼끔 다져 주시고요. 브리핑 마치고요. 필기 특강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출제 대행사가 오랜 동안 휴노였다가 이제 인크루트로 올해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공기업 좀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코레일의 휴노형이 사실 NCS에 어떻게 보면 표본으로 자리 잡을 만큼 굉장히 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크루트로 바뀐 게 좀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저도 예상이 안 돼서 좀 불안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좀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25 문항씩 총 3 세트 75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2년 상반기 사무 기출, 그리고 그걸 변형해서 출제를 했고, 이거는 코레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코레일이 어떻게 냈었는지 휴노형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행사가 바뀌면 문제 유형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니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같은 기조가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상반기 사무 기출을 가지고 한번 풀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크루트 기반으로 나왔던 2020 년에 서울교통공사 사무 기출을 또 풀어 볼 겁니다. 20 년부터 22 년까지 3년 동안 그 서울교통공사의 대행사를 인크루트가 맡았었는데요. 20 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겁니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교통공사는 80 문항이 나오죠. 근데 그중에서 의수문만 빼서 25 문항으로 구성을 해 볼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트는 이제 인크루트 짜깁기 모의고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인크루트의 출제 유형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 많은 문제 중에서 제가 한번 소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유형들이 혹시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좀 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번이랑 2 번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인데, 3 번은 이제 쪼끔 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남은 기간 동안 뭐 해 봐야 한 주 정도 남았는데요, 25 문항 알차게 좀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필기 면접까지 저랑 같이 쭉 하신 분인데요. 필기 특강 후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저희 블로그에도 있기는 합니다. 유료 인강도 많이 들어봤지만 '모르면 별로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 굉장히 단정적으로 잘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역시 관제사야. 네, 저만 알고 싶을 정도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봤고요. 코레일 2 번, 서교공 필기까지 3 번을 뚫었으니 믿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이분이 그 22년 상반기 때 저랑 면접까지 같이 했다가 한번 그 낙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둘 다 붙으신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필기특강 후기, 서울교통공사 필기특강의 후기인데, 뭐 코레일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 주일 전에만 보셔도 10점 이상은 올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강의입니다. 일단 바이럴 아니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좀 참고해 주시고, 유형 적중이고 기출 심화 변형이라 실제 시험장에서는 훨씬 쉽게 느껴져서 좋았다.
그리고 이거는 뭐 코레일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내용 같습니다. 예, 워크북 그 암기형 모듈형이라고 하죠. 제가 생각하기엔 뭐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코레일의 기조를 보면. 만약에 나오면은 뭐 평소에 준비했던 실력으로 봐야죠 뭐. 예. 가격도 저렴하고 특히 자료 해석에서 시간 단축 노하우만 배우셔도 본전은 다 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후기를 잘 써 주셨는데, 이분 말고 이제 다른 관제 합격자분도 4개월 동안 그냥 제 유튜브만 보고 필기는 합격을 했다라고 또 좋은 말씀 해 주셨었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편차는 다르겠지만요. 이렇게 강의 유튜브랑 이 필기 특강 강의만 듣고도 합격하는 분들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으로 2023년 채용 브리핑 겸 그거를 빙자한 필기 특강 홍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